홍반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촉촉한 눈빛만 봐도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짐작이 가시죠? 홍철이 반대로 하면 꿀반다라는 말인데요. 전국에 수많은 김반꿀, 정반꿀, 박반꿀 등등 반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다 떨어진 줄 알고 물 타면 더 떨어지고 에라이 퇴! 하고 팔고 나오면은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비슷한 말로 껄무새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바닥에서 보고 있던 주식이 급등하면은 살걸 하다가 더 오르면은 그라고 할 때 살걸 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은 그때 진짜 라고 할 때 살걸 하면서 후회하거나, 이제 떨어질 때 못 팔아가지고 그때 팔걸 하다가 더 떨어지면은 라고 할 때 팔걸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애들이 이제 뭐다? 껄무새다. 전국에 반꿀자 껄무새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 주식 투자자 19은 반꿀자 아니면은 껄무새일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투자 원칙이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파는 반꿀자가 되거나, 쫄아가지고 못 사거나 혹은 못 팔아서 적절한 매매 기회를 놓치는 이제 껄무새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ADR 지표를 통해서 지수를 분석하고 매매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볼 건데요. 99% 확률로 올바른 매매 타이밍에 진입하고 또 청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반꿀자 껄무새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는 주식 고수, 더 나아가서 주식 도사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으면서 한번 투자해 보시죠.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뭐냐? 사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한 번쯤 들어보거나 또 그 차트에 직접 붙여봤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중심선 삼아서 표준 편차라는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주가의 상대적인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표준 편차라는 게 뭡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어떤 값이 1시그마 거리 안에 존재할 확률이 68%다. 그런데 2시그마 거리 안에 존재할 확률은 95%, 3시그마 안에 존재할 확률은 99%라는 겁니다. 이걸 볼린저 밴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1시그마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이 68%, 2시그마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은 95%, 3시그마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은 99%라는 건데요. 자, 실제로 HTS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고요. 주로 중심선은 코스피나 코스닥 일봉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D1에 쓰인 숫자가 이제 몇 시그마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보통은 2시그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시그마로 설정을 하는데요. 즉, 볼린저 밴드 밖에 있는 값은 뭐다? 99% 확률로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아까 봤던 볼록한 산 모양의 표준 편차 그림이 그 모든 봉마다 3시그마 범위로 점이 찍혀서 연결한 게 이런 모습입니다. 3시그마 범위를 설정했으니까 주가는 99% 확률로 이 회색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봉들 중에서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 밴드 선을 뚫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상단 밴드를 뚫었다? 그러면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그죠? 즉 99% 확률로 주가가 거기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밴드를 아래로 뚫고 나갔다, 그렇다는 건 다시 밴드 안으로 돌아 들어오겠죠. 즉 거기서 99% 확률로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가 지수 분석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지 뺄지, 그러니까 살 때랑 팔 때를 결정하는 단계다, 그죠? 이제 이거를 ADR 지표를 이용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할 수 있다고 했죠. ADR이 80 밑이면은 사서 120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20 넘으면은 절반 팔고, 또 120에서 80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 고점 부근에서 모두 정리한 다음에 80 밑에서 다시 사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빠질 때는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 매수에 손이 안 나간다, 그죠? 그리고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수익 실현을 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전형적인 껄무새가 된다, 이거예요. 자,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뭐다? 바로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자, ADR을 통해서 매매 규칙을 세웠죠.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반쪽짜리입니다. ADR 지표만 있으면요, 총으로 비유하자면은 총은 있는데 방아쇠가 없는 총인 거죠. 자, 그런데 ADR에다가 볼린저 밴드까지 붙여서 함께 보면은 방아쇠를 장착해준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을 찾아가지고 원샷 원킬 해주는 딱 그 위치. 자, 지금부터는 그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배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가 지수 그래프에는 볼린저 밴드를 붙여줄 건데요. 중심선은 21이동 평균선으로 해주시고요. 범위는 3시그마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이제 매수 시점을 고려하니까 빨간 선으로, 그리고 상단선은 이제 매도 시점을 고려하니까 파란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아래에는 ADR 지표까지 동시에 그려주시면은 이제 주가 지수 분석을 위한 차트가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주식이 바닥을 쳐서 주식을 사야 할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언제 매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ADR 지표가 80 아래일 때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ADR이 80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언제 매수해야 될지 각 잡고 관찰해야겠다, 그죠? 언제 매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까? 그렇죠. ADR이 80 미친 동시에 주가 지수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아래로 뚫고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은요,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수 타이밍이 보이시나요? 자, 우선 ADR이 어떤 국면에 있나 봐야겠죠. ADR이 80 이하인 구간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는 캔들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아래 꼬리가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나갔다, 그죠? ADR이 80 이하인 구간에서는요, 장중에 확 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어야겠다, 그죠? 이렇게 잘 관찰하다가 그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에 진입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데요. 뭐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사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번 ADR 사이클 내에서는 여기보다 저가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설령 터치를 한 날을 기준으로 봐도 바닥권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죠. 자, 이렇게 지수 바닥에서 진입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개별 주식도 아마 바닥 구간에서 잘 샀을 건데요. ADR이 120까지 이제 스윙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수익을 즐겨주시다가 이렇게 ADR이 120을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절반 정도는 익절하셔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또 수익을 실제로 챙겨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자, 평가이익은 내 돈이 아닙니다. 더 갈 것 같아도 저기 구간에서 익절하고 내 주머니에 돈을 챙겨야 되고요. 박스권이 대한민국 장이죠. 자,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대비해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정말 간단하고 기가 막히게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판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자,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ADR이 80 아래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 저점에서 매수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ADR이 12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흥청망청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반대로 우리는 절반 정도 익절해주면서 리스크에도 대비하고요. 또 수익을 실현해줘서 똑똑하게 돈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살 때가 언제인지 타이밍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팔고 나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DR이 120 구간에 들어가면은 절반 팔아서 리스크를 대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 던지고 나와야 할까요? 자, ADR 120을 터치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도주 위주로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캔들의 위치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상단에 터치를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시장이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때는 나머지 물량을 던져주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이제 남은 포지션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절반 정도의 주식을 정리했겠죠. 자, 그리고 이날 윗꼬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왔다, 그죠? 장중에 잘 보다가 저걸 뚫고 나가는 순간에 남은 주식들을 전부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때 시장도 강한 것 같은데 애매해서 확실하게 밴드 상단을 돌파한 날, 그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해도 되겠죠. 자, 처음 밴드 상단을 뚫었을 때든 두 번째 밴드를 돌파했을 때든 어떻습니까? 해당 사이클에서 거의 가장 고점 부근에 매도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들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아주 예술적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 미련 없이 팔고 나와야 하는지 보이시나요?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ADR 120인 구간을 확인해주고 이날 밴드 상단을 터치했다, 그죠? 그 순간
조만간 우리는 다 팔아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안 팔았으면 며칠 동안 꽤나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속이 꽤나 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보다시피 고점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죠. 이렇게 아무튼 120일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매도하고 보면은 어떻다고요? ADR 사이클의 거의 고점 꼭대기 부근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ADR이 80에서 120 그 애매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이 구간에서 밴드 하단을 터치를 했다.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3시그마 하단선을 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긴 한데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고요. 아직까지 기술과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자들이 이 구간에서 굳이 매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매매 신호를 놓쳐서 수익을 낼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찜찜하고도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매매 횟수가 적어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나요? 아니죠. 사실 오히려 너무 잦은 매매, 뇌동 매매 같이 원칙이 탄탄하지 못하고 또 욕심과 심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박살난 단꿀자가 되고 또 껄무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률이 확실한 자리에서만 승부하자고요. 자, 매매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엄격한 이 매수 원칙을 지킨다면 1년에 한 2번 내외의 매매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그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자, ADR 80 아래에서 저점 매수를 잘 하면은 목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0에서 50%까지 난다고 했죠. 또 그거를 ADR 120 이상의 고점 구간까지 잘 굴려주면은 그 수익률이 70%에서 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1년에 30%씩 2번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단순히 계산을 해도 60%의 수익률이고요. 복리로 계산을 한다면은 자, 1.3 곱하기 1.3 70%의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이게 적나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먹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원래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주가 지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면요. 경제지표, 선물, 옵션의 수급, 국제정세, 원자재의 가격, 환율, 금리 가치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날 정도의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소화해내기에는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죠. 또 그게 주식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사실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ADR과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하면 자, 간단한 방법으로 주가 지수를 분석할 수 있고요. 또 그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알려드린 주가 지수 분석법 마음에 드셨나요? 자, 다음 시간은 주가 지수 분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장의 폭락을 캐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